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이 약간 그거는 저는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자소서가 이제 여러분한테 도움된다면 그게 제 기쁨이죠. 이제 정답 교과서적인 답변에 여러분들이 너무 메모를까지 말해요. 원래 솔직한 지원된 게 뭔가 돈 벌려고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걸 느려 쓰라니까 도전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항상 맞는 게 요즘에는 질문 자체도 자소서도 그렇게 되어 있죠. 주어진 역할이나 목표 이상의 자발적으로 수립을 했거나 도전적으로 했던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를 당연히 뽑고 싶은데 이제 면접 과정에서 보면 이런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굉장히 제가 인사 담당자, 제가 면접관, 제가 회사 입장이 되면 이런 지원자는 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 할까요? 어제 하루 종일 공공기관 면접관을 하다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 좀 가장 기본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이제 가장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인사 담당자, 제가 면접관, 제가 회사 입장이 되면 이런 지원자는 무조건 뽑겠다. 물론 다양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됐겠지만 5가지만 일단은 6가지 정도? 6가지 정도만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자는 누구라도 내가 인사 담당자, 내가 면접관이면 내가 기업이라면 누구라도 뽑을 수 있겠다. 가장 첫 번째는 직무 중심의 채용이 가장 기본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를 모르는 지원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첫 번째는 직무랑 그건 직무뿐만 아니고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지 이거는 가장 기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해당 지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잘할 수 있다를 조금은 명확하게 자신의 장점 중심으로 얘기할 수 있는 친구.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반대로 얘기하면 예전에는 우리 회사에 관심 있습니까? 우리 회사를 잘합니까? 이걸 많이 물었던 경향이 강합니다. 왜? 근데 왜 그때 환경은 조금 더 회사 수요 공급에서 회사 쪽보다는 이제 구직자 취준생들이 약간 힘이 있을 때 있을 수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매년 반복이 되고 수요 공급이 무너지면서 이제 실제 우리 회사에 진짜 들어오고 싶은지를 좀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친구를 좋아하겠죠. 근데 이제는 관심 있습니까? 잘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다 관심 있다, 다 잘한다고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실제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는지 열정을 가지고 꼭 들어와야 되는지 이걸 못 느낀다는 거.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굉장히 높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보다는 회사들이 단점을 묻고 있고요. 최근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B2C 기업은 직접 매장을 이용해 봤는지 거기에서 불편한 게 없는 건지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묻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직무라든지 회사의 기본적이라고 얘기하니까 이해도가 높은 친구. 그러면 그 이해도는 조금 다른 경쟁자들보다 조금 더 다른 노력이 있겠죠. 직접 방문을 하는데 오프라인, B2C는 오프라인 매장을 가본다든지 은행 같은 경우는 여러 지점들 꼭 우리 지원하는 은행이 아닌 타 은행도 자꾸 가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직무 베이스 지원 자체이기 때문에 직무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친구를 당연히 그럼 직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봐야 돼요. 근데 지원하면서 직무에서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 그 일을 뭐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본인이 어떤 장점을 연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직무랑 회사의 이해도가 높은 친구를 당연히 선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고 싶다, 가고 싶다, 배우고 싶다. 이런 논리가 아직까지 많아요. 원래 솔직한 지원된 게 뭔가 돈 벌려고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걸 느려서 말하니까 하고 싶다, 가고 싶다, 배우고 싶다 이런 논리로 많이 접근을 하는데 그런 지원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배들이 그런 논리로 많이 접근을 해왔다는 거.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 믿음이 안 갑니다.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그 논리가 아니라 그거 하고 싶다, 가고 싶다, 배우고 싶다에 접근한다면 기업은 그래요. 왜 우리가 여러분을 돈 주면서 가르쳐야 됩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논리보다는 제가 이러이러한 공부, 이러이러한 준비, 이러이러한 경험, 이러이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네 회사에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친구를 당연히 뽑고 싶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다, 가고 싶다, 배우고 싶다가 아니라 이런 장점, 이런 준비, 이런 경험을 통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가진 친구를 뽑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부담 가진 건 장점, 준비, 공부 이런 게 모든 경쟁자를 이겨라는 건 아닙니다. 본인 생각에 내 친구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나는 꼼꼼하다, 친구가 꼼꼼하지 않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꼼꼼하다면 그거입니다. 내 기준에서 장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두 번째는 하고 싶다, 가고 싶다, 배우고 싶다. 누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장점, 이런 준비,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를 증명하는 친구. 이건 자소서나 면접 마찬가지겠죠. 그런 친구를 다 기업에서 당연히 뽑고 싶어 합니다. 세 번째는 단순히 추상적으로 제가 이런 장점, 역량 이런 게 있습니다라는 친구. 이제 안 믿어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단순한 주장으로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스펙 중심의 채용이었기 때문에 자격증이라든지 학점, 전공 이런 게 굉장히 중요도가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높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는 그거는 아닙니다. 스펙에 좋은 학교 친구, 서울대 친구가 일 잘하는 공식이었고요. 기사 자격증이 있다고 일을 잘하는 게 아니고 제일 토익 만점자가 야 미국에서 전화 왔으니까 전화 받아 봐. 야, 너 왜 말을 안 해? 이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스펙이 아니고 여러분의 장점, 역량을 증명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의 경험입니다. 여러분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이런 장점, 준비,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실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인 경험이나 에피소드 중심으로 나의 장점을 증명하는 친구. 굉장히 기업은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추상적이고 단순하게 잘한다는 장점의 설명이 아니라 본인의 경험이나 에피소드 중심으로 본인의 장점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연결하는 지원자 뽑고 싶습니다. 뽑고 싶어요. 네 번째는 직무 중심의 채용이 굉장히 강조되다 보니까 이제 신입사원을 뽑아보니까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전문성이라든지 실무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가 한 5, 6년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를 당연히 뽑고 싶은데 이제 면접 과정에서 보면 이런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일은 굉장히 잘할 것 같다. 그런데 말이지 회사라든지 고객이라든지 민원인하고 업무상에 그걸 못할 것 같다. 이런 논리가 있어. 일만 잘할 것 같다라고 해서 탈락하는 경우는 아주 잘 보거든요. 그래서 직무 중심의 채용이 한 5, 6년 강조된다니까 다시 반발 심리로 이제 대인관계라든지 소통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대인관계 뿐만 아니라 이제 의사소통이 이제 작년까지는 의사소통만으로 거쳤는데 이제는 설득 경험까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득의 경험은 단순히 의사소통은 이제 서로의 의견 차이가 다른데 중간에 합의를 했다든지 내가 양보했다든지 이것도 의사소통 맞습니다. 근데 설득의 논리는 어떻게 된 거죠? 그게 아니라 나와 다른 친구의 의견 차이가 있는데 내 쪽으로 끌고 왔다가 설득의 논리입니다. 전혀 다른 조금 더 강한 논리죠. 그것처럼 이제 직무 중심이 굉장히 반복되다 보니까 공통 역량적인 의사소통이라든지 대인관계, 설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업무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회사 내부적으로의 업무 관계자들과의 소통 협업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고 회사 외부적인 부분에서도 소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네 번째는 대인관계, 의사소통 이런 것을 잘하는 친구 뽑고 싶습니다. 왜? 이 친구들이 결국은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갈등이라든지 이해관계를 잘 풀어하고 업무에 대해서 당연히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성격상 우리는 다양한 업무들이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자를 풀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직무 관련 채용들이 이제 반성 개념 그래서 왜냐하면 계속 직무 중심으로 채용 계속 뽑다 보니까 일은 잘한다. 다만 소통 회복에서 부족하다. 그래서 차라리 요즘에는 인사담당 면접관은 그런 얘기 합니다. 일은 좀 못해야 된다. 소통 회복 잘하는 친구, 대인관계 잘하는 친구, 이런 친구 뽑고 싶다. 왜? 일은 가르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나 의사소통, 설득 능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 이게 이제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는 이제 뭐랄까 또래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업은 또래보다는 다양한 연령대 아래보다는 물론 이제 유아교육이나 이쪽은 아래가 좋겠지만 위에 다양한 세대들과의
소통, 협업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현대차 대화한 친구는 조기 축구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는 대인관계나 의사소통, 설득을 잘할 수 있는, 이거는 조직에 대한 적응력에 대한 반증이 될 수도 있겠고 결국은 업무 상황에서도 연결되기 때문에 네 번째는 대인관계나 소통을 잘한 친구를 뽑고 싶어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전통적으로 계속 강력했던 도전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항상 맞는 게 요즘에는 질문 자체도 자소서도 그렇게 되어 있죠. 주어진 역할이나 목표 이상의 자발적으로 수립을 했거나 도전적으로 했던 경험을 적으세요. SK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데서 있죠. 그런 것처럼 주어진 방식이나 주어진 기준에 따라서, 물론 NCS는 주어진 걸 그대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조금은 소극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역할이라든지 방식에서 벗어나서 좀 도전적인 했던 경험, 그래서 결국은 학교 안에서 주어진 공부만 잘하는 친구보다는 오히려 학교 울타리 밖을 벗어나서 다양한 활동이라든지 스스로 찾아서 하는 친구들, 그리고 자발적으로 했던 거, 주어진 게 아니고 스스로 막 찾아서 하는 이런 친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배우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학교 밖에 울타리 벗어나서 학원을 간다든지 그 다음에 전문 과정을 듣는다든지 이런 친구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단순히 이론적으로 공부한 게 아니라 이론이 현실적으로 적용되는지 현장 실습이라든지 인턴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봤다, 이런 친구는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는 경험들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관점에서는 자기만의 스타일, 자기만의 이게 익숙한 걸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걸 과감하게 벗어나서 낯선 환경이라든지 낯선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하는 친구들을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제 학교 울타리를 벗어난 대외활동적인 것들, 아르바이트라든지 인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현장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고 스스로에 대한 역할들을 과감하게 깨트리고 도전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도전에 대해서 주어진 방식이나 주어진 역할 속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물론 소극적은 아니죠. 열심히 해서 거기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점을 잘 받는다, 이게 굉장히 예전에는 좋은 키워드였지만 이제는 그거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남들이 하지 않은 것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가라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무모한 도전을 했습니다. 최근에 면접장에 갔는데 진짜 히말라야 갔다 온 친구 있었습니다. 근데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걸 특별한 걸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본인 스타일에서 지금까지 내가 해보지 않았던 경험이라든지 좀 꺼려지는 경험들, 하기 싫었던 경험들을 자꾸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다섯 번째는 주어진 방식이라든지 역할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과감하게 새로운 걸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찾고 울타리를 벗어나는 친구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가 있다면, 그런 경험이 있다면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글을 하나 썼는데, 이제 뭐냐면, 이제 정답 교과서적인 답변에 여러분들이 너무 매몰되고 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소서도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합격자 자기소개서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합격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설사 합격했다지만 나 혼자 보면 되는데 다 같이 보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면접에서도 답변하는 게 스피치 관점으로 너무 접근하다 보니까 정답 교과서인 답변을 자꾸 찾으려고 한다. 그래서 취업 카페 가서 합격자가 어떻게 답변했지 이거 자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아진다는 거. 합격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합격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설사 그것 때문에 합격했다라도 나 혼자 보면 되는데 다 같이 보고 있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합격했다면 내가 했던 거 그대로 적어 놓을까요? 약간 꾸며서 더 가공해 놓지 않을까요? 맞잖아. 그리고 그거 보고서 자꾸 당황스러워하죠. 근데 마찬가지로 합격자 자기소개서, 인사 담당자가 심사 모를 것 같죠. 10장만 읽으면 다 나옵니다. 뺏겼는지. 생각해보라고. 면접? 정말 당황스러운 게 여러분이 자꾸 그걸 정답 교과서인 답변을 자꾸 찾아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면접장에 가면 예전에는 하나의 질문에 3, 4명이 비슷한 답변이었는데 요즘에는 8, 9명이 애무새름 다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 면접관들이 전형 모임에서 하는 얘기가 오늘도 자기 목소리 가진 친구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그게 맞는 전략인지. 그래서 그걸 조금은 생각해서 오히려 정답 교과서인 답변이 아니고 본인만의 논리, 본인만의 경험, 본인만의 논리를 적고요.
본인만의 논리, 본인만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면접에서는 더 유리하고 취업에서는 더 유리하다.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논리,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6가지 얘기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많지만 이게 여기 6가지는 본인 스스로가 있는지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항상 얘기했듯이 구독, 좋아요는 안 누르셔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한테 도움만 된다면 그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을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